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내가 피해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하죠. 이게 합의금이란 게 어떤 제품 가격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언제 합의를 보는지, 어떤 담당자와 합의를 했는지, 시간은 얼만큼 끌었는지에 따라 실제로 합의금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보험사와 내 합의금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면 할 때마다 금액이 10만 원이나 때로는 100만 원 단위로 달라지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요구할 때 보험사 측에서 거부할 때까지 최대한 높게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정작 보험사 측에서 어느 시점 금액에 다다르면 더 이상 못 준다고 못 박아버리죠. 그럼 피해자 측에서도 할 말이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보험사에 여러 번 전화하고 시간 끌고 해서 합의금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합의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 답을 아실 겁니다. 남들보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은 바로 진단명, 장애율, 소득입니다. 우선 저희 영상에서 진단명이 교통사고 합의금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유가 진단명에 따라 부상에서 회복하는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회복한다고 해서 정말 100% 회복이 됐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만 회복이 됐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 충격이 꽤 컸는데 남들이 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가서 입원하니까 그 병원 가서 입원 치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진단서 발행을 해줄 때 염자 및 긴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몇 주 뒤에도 너무 이 통증이 가시지가 않아서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했더니 추간판 탈출증이 뒤늦게 발견된 겁니다. 그럼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염자 및 긴장과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합의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증상이 호전되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율이에요. 장애율을 말할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골절이나 파열 이상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골절이어도 신체 부위가 다르거나 골절 양상이 달라지면 장애율도 높고 낮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장애율 말고도 장애가 잔존하는 기간이 다르면 역시 합의금도 상당히 틀려지죠. 사실 보험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 골절되고 큰 부상을 입어서 입원 치료까지 한 여러분에게 장애율을 인정해서 적용한 다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나한테 정말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 합의금을 받으면 내가 피해받은 것을 다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보험사는 장애율만 인정한다고 말하고 장애 기간을 과도하게 짧게 설정하였다면 여러분의 합의금은 많이 받는 합의금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득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여러분의 정신적인 피해, 신체적인 피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이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서 앞으로 돈을 못 벌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합의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합의금을 보면 위자료보다 휴업손해나 상실수익액이 대부분의 합의금을 차지하죠. 그래서 월소득이 300만 원인 피해자와 3천만 원인 피해자는 당연히 합의금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월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만큼 손실이 크니까 당연히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많이 합의금을 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잘 응용하시고 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